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형태든 이별은 정말 너무나도 아픈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힘겹고 가슴이 터질 듯 아프다는 그런 감정을 느껴야 했고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지요. 30대 커플이고 2년 정도 연애를 예쁘게 하니 슬슬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항상 꿈꾸며 연애를 했기에 결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 할까 싶었지요. 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남자친구였고 이 사람에게는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았기에 하루빨리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재밌어서 저희 두 사람은 늘 함께하며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다툼도 크게 없을 정도로 이해와 존중을 해주는 그런 커플이었지요. 남자 하나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며 저도 이제 결혼한 유부녀가 되겠구나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자친구는 갑자기 제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지요.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다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저는 멘탈이 나갔고 붙잡으려고 했으나 아예 저를 차단한 걸 알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식장을 둘러보고 계약하기로 했고 신혼집 리스트까지 보고 있었지요. 분명 그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아니 전날까지만 해도 저와 결혼하면 너무 잘 살 것 같다며 자기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오죽하면 핸드폰 해킹 당한 게 아닐까 싶어 전 남자친구 SNS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차단당했더라고요.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했기에 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결국 그 사람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이별을 할 수 없어서 남자친구 지인에게 연락을 했어. 제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 지인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남 연애사에 참견하고 싶지도 않아서 아무 말 안 했지만 제 남자친구는 비혼주의자이고 적당히 만나다 실증나면 잠수 이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실증이 나서 제게 이별을 고하고 차단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었어요. 제가 그래도 남자친구와 2년을 함께 했는데 설마 그런 거 하나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코 실증나서 헤어진 것이 아닐 거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연락을 취하려 해도 할 수 없었고 이사까지 간 마당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점점 제 스스로가 망가지는 걸 보고 느끼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운 제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하루아침에 매몰차게 버린 그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다시금 일어서려 극복하려고 노력했지요. 제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주변 지인들이 많이 도와줬고 시간을 함께 보내줬습니다. 남자한테 한번 크게 대여서 그런지 연애는 꿈도 못 꾸며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만 했지요. 그러다 문득 한 번씩 남자친구 생각이 나면 가슴이 시려왔지만 그 또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직감적으로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그 전화를 받으니 집 근처라고 잠깐 보자고 했지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퉁명스럽게 받긴 했지만 어쨌든 연락이 왔다는 사실에 멍청하게도 기뻤고 겨우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그 사람과 술 한 잔을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이어지다 남자친구는 입을 열었고 제가 실증나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그랬다며 오열을 했지요. 집안 사정으로 본인이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서 해결을 해야 했고 빚까지 진 마당에 결혼을 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 제가 도와줄까봐 피해주기가 싫어서 떠나보낸 거랍니다. 본인은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이니 정말 사랑해서 보내줘야 했다고 했지요. 제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고 죽도록 간절했다며 울고 또 우는 그 사람과 술을 과하게 마신 끝은 결국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 다음 날부터 자연스럽게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전보다 서로 더 아끼며 그렇게 다시 연애를 했지요. 서로를 잃었던 시간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서 그런지 저희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빚도 있는 상황이라 남자친구는 더 벌어야 했고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안정을 찾고 바로 결혼을 할 거였기에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이해했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지 않았지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보는 것도 저희 집에서 뭘 해먹거나 배달시켜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하기도 했고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배려를 했지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사정을 뻔히 알아서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려를 한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사랑만 나누고 가기도 했고 뭔가 잘못됨을 인지했지요. 마치 저랑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며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멋지게 보여서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보채지 않았지요. 딱 이 사람과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오랜만에 여행을 가자고 했고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서둘러 여행 준비를 했지요. 오랜만에 함께 하루를 보내는 거고 여행을 가는 거라 설렘이 가득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핸드폰을 잘 안 보던 사람이 전화가 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저 멀리까지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고 하니 일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고 그날 뷰 좋은 곳에서 청혼을 받았지요. 물론 거창한 것은 없었고 말로 하는 청혼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한참 그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제게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을 했지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갚을 거고 당장 이것만 해결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 여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청혼을 하자마자 저렇게 말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설마 돈 때문에 청혼한 거냐고 물었고 결국 싸움으로 번졌지요. 되려 큰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간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또 계속 울려서 대체 누군가 하고 보니 내 여자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자기야라고 부르며 그 여자가 돈 해준다고 했냐고 물었지요. 당신 누구냐고 물으며 한참 싸우는데 그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남자친구는 왜 본인 전화를 함부로 받냐고 의부증있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캐물었는데 결국 엄청나게 싸우고 각자 서울로 올라왔네요. 저 말을 들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에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너희 둘이 짜고 지금 돈 뜯으려고 접근했냐고 물었습니다. 죽어도 아니라면서 호소하고 그 여자랑 삼자 대면까지 했는데 본인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말을 했지요.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랑 결혼할 거고 여자 문제는 없다고 박박 우기는 상황인데 이 말을 정말 믿고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요?